안녕하세요, 엠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택 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선택 툴은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고 그 영역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도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선택 툴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과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올가미 툴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하면 좋겠지만 시간상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인 내용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 툴의 종류와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무브 툴 옆에 선택 툴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해서 꾹 누르시면은 사각형 도구와 타원 도구, 그리고 가로선 도구와 세로선을 긋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대지에서 클릭 후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선택 영역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은 원도 만들어지겠죠. 만약에 이렇게 그려놓은 선택 영역을 취소하고 싶으시면은 옆에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컨트롤 D를 누르시면은 취소가 됩니다. 이 선택 영역을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보통 그냥 그리시면 되는데 내가 정사각형으로 그리고 싶다 하시면은 Shif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원도 마찬가지예요. 타원이 아닌 원으로 그리고 싶다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은 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원이나 사각형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거를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리고 싶으시면은 Alt 키를 눌러주시면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Alt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그냥 그리시거나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원을 그리지 못했을 경우에는 스페이스바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마우스에 손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클릭하시고요. 이동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이때 스페이스바에 손을 다시 떼고 얘를 움직여 보시면은 이렇게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제가 Shift도 같이 누르고 있는데요. Shift 키랑 Alt 키랑 스페이스바는 혼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또 이동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이 사실 조금 처음 쓰시다 보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서 잘 다루시면은 나중에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연습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Shift를 누르면은 이렇게 고정된 형태로 그릴 수 있다고 했죠.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데 정사각형이 아니라 내가 특정한 어떤 기준으로 그 비율대로 그리고 싶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스타일 보시면은 노말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픽스드 라티오로 선택하시면은 오른쪽에 비율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 수치를 내가 원하는 비율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가로를 1로 두고 세로를 2로 뒀습니다. 그리고 드래그 한번 해보시면은 그 비율대로만 이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내가 특정 사이즈로만 그리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픽스드 사이즈라고 선택하시면 픽셀 단위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입력하고요. 클릭만 하시면은 그 크기대로 이렇게 선택 툴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끔 필요할 때 모르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이 박스를 추가적으로 더 합쳐서 그리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두 번째 거 눌러주시면은 합치는 기능이고요. 또 세 번째 거는 이제 그렸던 부분에서 새로 그린 부분을 이렇게 빼는 기능입니다. 마지막 거는 두 개의 교차되는 부분을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줍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쓰지 않고 단축키로 보통 활용을 해요. 그래서 그리신 후에 Shift를 누르고 그리시면은 합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Alt를 누르고 그리시면은 빼는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Alt와 Shift를 같이 누르시면은 이제 겹치는 부분만 남기도록 이렇게 단축키도 있으니까요. 주로 단축키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은 그냥 깔끔하게 선택이 됐지만 이 부분을 좀 흐리게 선택하고 싶다 할 때는 페더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색깔 하나를 넣어 볼게요. 정경색을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Alt
딜리트 또는 백스페이스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겉에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깔끔하게 선 처리가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채워지는데 이거를 조금 부드럽게 채우시기 위해서는 패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패더는 그리기 전에 패더를 주는 방식이 있고 그린 후에 주는 방식이 있는데, 일단 그리기 전에는 이 위에 있는 패더 부분을 내가 특정 수치를 입력하셔서 이렇게 그리시게 되면 보기에는 라운드만 들어가 있는 형태지만 사실상 여기다가 칠을 넣어보면 이렇게 경계가 흐리게 처리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활용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패더 값을 자주 사용하실 때는 여기다 입력하고 쓰시면 되고요. 한 번씩 써야 된다 그럴 때는 셀렉트 부분에 들어가셔서 먼저 일단 원래대로 바꿔놓고 선택을 먼저 하신 다음에 이 셀렉트 부분에 들어가시면은 모디파이가 있습니다. 이 안에 패더라는 게 있죠. 얘를 클릭하시고 입력을 하시면은 동일하게 그 패더 값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씩 사용할 때 쓰기 편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반복적으로 쓸 때 미리 입력하고 쓰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이렇게 해서 만들면서 셀렉트의 모디파이 부분을 들어가 봤잖아요. 패더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려놓은 요 선택 영역 바깥쪽에다가 선택 영역을 하나 더 넣어서 안쪽과 바깥쪽 여기를 선택하지 않고 여기에 두께를 줘서 선으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보더에서 제가 한 5픽셀 정도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5픽셀 정도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택이 안쪽과 바깥쪽은 되어 있지 않고 요 사이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한번 7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스무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외곽을 라운드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넣어 보면요, 이게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도 라인을 넣어서 라운드를 넣어서 이렇게 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마 익스팬드일 겁니다. 그래서 익스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장하는 기능으로 누른 다음에 입력하시면은 10픽셀 더 확장한 크기로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또 그 밑에 있는 거는 축소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컨트랙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클릭하셔서 누르시면은 축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있었던 그 패더, 요거는 단축키로 Shift F6번 누르시면은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제가 맥에서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PC용으로는 Shift F6번 누르시면 됩니다. 자, 또 이 선택 영역을 만약에 변형을 하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이제 선택 영역 선택하시고 오른쪽 클릭하셔서 트랜스폼 셀렉션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은 셀렉트 메뉴에서 마찬가지로 트랜스폼 셀렉션 선택하시면 이 형태를 제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일단 대충 디스톨트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은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에 활용을 할 때 어떻게 쓰는지를 조금 다룰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기능도 있고 또 좌우를 반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눌러보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가로선과 세로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로선과 세로선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꾹 눌러서 가로를 선택을 하시고요. 클릭만 하시면은 이 화면의 끝과 끝까지 이렇게 선을 하나 넣어주게 됩니다. 요거는 크기가 1픽셀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채우게 되면 이렇게 선이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릴 때 사용을 주로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신 다음에 채워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선택 툴에 대한 부분들을 다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좀 선택 툴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들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택 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 보니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